6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카카오톡 모르면 위험한 5가지 변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카카오톡 사라진다는 소문의 진실과 우리 돈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카카오톡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갑자기 통장이 막혀서 생활비도 못 쓰게 됐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런 불안한 소문들의 진실을 정확히 알게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돈과 계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꼭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카카오톡 문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정책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동네 슈퍼에서 갑자기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카카오톡에서 불법적인 행위나 수상한 대화를 해도 여러 번 경고를 받은 후에야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신고만 들어와도 바로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불법 도박, 조건 만남, 불법 대출 등과 관련된 대화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58세 박영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링크를 보냈는데 호기심에 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그 링크가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었고 다른 사용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박 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갑자기 정지됐습니다. 박 씨는 본인이 도박을 하려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호기심에 클릭한 것뿐이었지만 새로운 정책 하에서는 이런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62세 김민수 씨는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농담 삼아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 대출이라도 받아야겠다고 말했는데 누군가가 저금리 대출해드립니다 라며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김 씨가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을 보낸 것만으로도 불법 대출 알선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돼 계정이 정지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몇 년간 카카오톡을 통한 각종 범죄와 사기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메신저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의 피해가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픈 채팅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픈 채팅방은 마치 시장 한복판과 같아서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거나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달콤한 제안을 한다면 99%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순자 씨는 오픈 채팅방에서 월 300만 원 수익 보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어르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고 이순자 씨가 돈을 보낸 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기 대화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이순자 씨의 카카오톡 계정마저 정지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시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매우 교묘해져서 마치 우리 자녀나 친구가 보낸 것처럼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이 번호로 연락해주세요 라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같은 메시지가 오면 절대 바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평소 알고 있던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59세 조명호 씨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들을 사칭한 사기꾼이 아버지, 사고가 나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해요. 500만 원만 보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 씨는 놀라서 바로 돈을 보내려고 했지만 다행히 아내가 말려서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아들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 조 씨가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거나 돈을 보냈다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욱 심각한 문제인 통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평범하게 살던 분들의 통장이 갑자기 막히는 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우리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우리 계좌를 돈 세탁에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여러분의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은행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의 통장으로 의심스러운 큰 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즉시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실제로 54세 한정숙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은행에 문의해보니 한 씨 명의로 3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됐고 그 돈이 한 씨의 계좌로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됐다는 것입니다. 한 씨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돈을 본 적도 없었지만 은행에서는 돈 세탁 의혹으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한 씨는 무려 3개월 동안 자신의 돈을 사용할 수 없었고 생활비와 공과금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측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병원의 정밀 검사와 같아서 우리의 금융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평소에 통화하는 번호, 금융거래 시간과 금액, 거래하는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쓰던 분이 갑자기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체하려고 한다면 시스템이 즉시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용되는 전화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모니터링합니다. 61세 오상훈 씨의 경우 새로운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 씨는 경찰을 사칭한 사기꾼의 전화를 받고 계좌가 해킹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2천만 원을 이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AI 시스템이 오 씨의 평소 거래 패턴과 다른 이상한 거래라고 판단해서 즉시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은행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0월부터 이런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어서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2단계 인증이란 비밀번호 외에 휴대폰으로 받는 인증번호까지 입력해야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보안 방법입니다. 마치 집에 현관문 자물쇠와 방범창을 모두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앱을 열고 우측 하단의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설정을 누르고 개인 보안을 선택한 다음 카카오 계정 2단계 인증을 눌러서 활성화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번 설정해두면 계정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은행 계좌 보안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은행 앱에는 이상거래 탐지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평소와 다른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문자나 푸시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도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없고 반드시 은행에 직접 가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56세 정미경 씨는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신청해둔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의 휴대폰으로 정미경님 명의로 새로운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정 씨는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서 즉시 은행에 신고했고 알고 보니 사기꾼이 정 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계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 때문에 계좌 개설이 차단됐고 정 씨는 아무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상 모든 사이트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한 곳에서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다른 모든 계정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 열쇠 하나로 집, 사무실, 자동차를 모두 열 수 있게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주시고 각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세요.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피하고 영문 대소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서 8자리 이상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딸 123 보다는 SALANG 2024의 해시태그 같은 형태가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이나 계정 해킹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신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하세요. 은행에서는 24시간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하는데 112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1332에도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63세 최영철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즉시 신고해서 피해 금액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검찰청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1,000만 원을 송금했지만 30분 후 가족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빠른 신고 덕분에 사기꾼이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를 동결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신고를 할 때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사기꾼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있으니 의심스러운 전화가 올 때는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알려두고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연락할지 정해두세요. 또한 부모님이나 배우자와도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57세 김영미 씨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가족 단톡방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합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는지 이상한 금융 거래가 있었는지 서로 확인합니다. 덕분에 김 씨의 시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즉시 가족들이 도와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금융 관련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하지 마세요. 공용 와이파이는 보안이 취약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본인의 스마트폰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개인 핫스팟을 이용하세요. 또한 스마트폰에는 화면 잠금 기능을 반드시 설정하고 금융 앱에는 별도의 보안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을 설정해 두세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카카오톡은 사라지지 않지만 6월 16일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모르는 사람과의 수상한 대화는 절대 피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2.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통장 동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메시지가 오면 반드시 직접 전화로 확인하세요. 3.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측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개인 보안 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2단계 인증을 반드시 설정하세요. 4. 은행 앱에서 이상거래 탐지 알림과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기적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5.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3개월마다 변경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은행, 경찰, 금감원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최대한 보관하세요. 7.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보안 상황을 공유하고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금융 서비스 이용을 피하세요. 디지털 시대에는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위험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대비를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디지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공유해서 모두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